이후 사초는 7번 방의 선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이완경 감독의 신작입니다. 그 바람에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7번 방의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회의적인 눈길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나마나 또 한국 영화 특유의 질식할 것만 같은 신파로 가득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앞서니 그럴만도 하죠. 게다가 일각에서는 오달수 씨의 복귀를 탐탁지 않게 여길 거고, 더 나아가 신파만큼이나 한국 영화에 종종 진하게 묻어나오는 정치색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부류가 있을 거란 건 안 봐도 뻔합니다. 세상상 3년을 미루다가 개봉한 시점이 하필 코로나로 힘든 지금이라 이래저래 참 다양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정작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기랑 24시간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하고 보고한다. 1985년이 배경인 이웃사촌에서 정우씨가 연기한 대권은 정권에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인 의식을 감시합니다. 여기서 대권은 국정원 같은 정부기관의 지시를 받고 원래 의식의 옆집에 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도청하는데, 오달수씨가 연기한 의식은 선거를 앞두고 3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다가 강제로 가택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정치인으로 덕망이 높아 정부에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를 억압하려는 수작 때문이었죠. 대권도 의식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서슴없이 욕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일상까지 도청하면서 점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작 4줄의 문장으로 이 사촌의 줄거리를 요약했지만 이 속에 이미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만한 거리가 3개나 있다는 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영화가 툭하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나오는 탓에 불만의 빌미를 제공하는 정치색입니다. 가뜩이나 근래 들어 좌파 겸 운동권 세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터라 또 한 번 이런 영화가 나오는 데 대해 미리부터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낼 만도 하죠. 믿거나 말거나 개인적으로는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봐도 이젠 노골적으로 정치를 다루는 영화가 지겨워서 제발 당분간만이라도 그만 좀 나왔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서로 힘들고 우울한 날의 연속이잖아요. 둘째는 실존 인물에서 모티프를 딴 이웃사촌의 캐릭터를 오달수 씨가 연기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 보신다면 의식이란 캐릭터가 지금은 고인 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델로 했다는 걸 금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의식이 겪는 고초 중 대다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겪으셨던 실화를 고스란히 반영했으니 모를 수가 없죠. 그런 분으로부터 빚어진 캐릭터를 공교롭게도 미투 운동에 휘말렸던 오달수 씨가 연기해서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 첫째가 여러분 각자의 성향에 따라 찬반으로 갈릴 것처럼 이것도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그럴 소지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릴 뿐 제 판단이 개입한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고편만 봐도 대번에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타인의 삶이란 영화인데, 독일이 한반도처럼 둘로 분단됐던 시기에 동독에서 국가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을 가진 주인공이 정권에 방해가 되는 자를 집중적으로 도청하고 감시하다가 본연의 임무를 잃은 채 도리어 그 사람의 삶에 경도되고 교화된다는 것에서 이웃사촌과 똑같습니다. 타인의 삶이 연인 간의 사랑을 부재료로 다룬다면 이웃사촌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이 대신한다는 것만 빼면, 심지어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몰라도 배경으로 나오는 시기까지 1984년과 1985년으로 거의 겹쳐질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제 아무리 역사가 그렇다고 한들 표절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억지스럽지 않죠. 이의식이 대통령 출마 못하게 확실하게 마크하고 나랑 같이 청와대 가자. 이상의 3가지 논란거리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의외로 정치색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좌파 운동권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변함없지만 1년의 노골적인 한국 영화들에 비하면 이웃사촌은 정치색의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한국 영화의 정치색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아니고를 떠나서 시도 때도 없이 상업 오락 영화의 정치를 끌고 와서 감동과 심파를 안기려는 작태에 질렸는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웃사촌은 큰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대신에 이완경 감독은 이를테면 휴머니즘에 주안점을 두고 싶었는지 대권이 의식을 도청하고 본의 아니게 어울리는 사이에 점점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연출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지점조차 숱한 한국 영화들이 보여줬던 클리셰 중 하나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치적 사명보다는 인간적인 호소가 설득의 힘을 발휘하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마음에 들었으나 신의 21의 평론가들처럼 진중한 소재를 가져다가 한낱 코미디로 완성한 게 거슬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식을 오달수 씨가 연기했다는 걸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정작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건 누가 봐도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델로 했으면서도 전라도 사투리 같은 지역의 색깔은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런 문제에 관대한 사람이라 소재의 일부만 차용하는 걸 두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실존 인물과 그 인물이 겪었던 실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영화가 유독 특정 지역의 색깔만 지웠다면 분명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살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의식을 감시하다가 의도치 않게 계몽되는 대권은 버젓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데 반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의식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지역 차별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정도로 빡빡하게 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웃사촌이라는 영화가 좀 경솔하거나 무신경한 제작진 때문에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지점이 여럿이라는 걸 부정하긴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삶과 유사성은 10중 8구 관계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타인의 삶의 판권을 사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각색해 리메이크했다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리뷰했던 영화들을 두고 표절을 확신한 채 발언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이웃사촌만큼은 누가 표절을 지적한다면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비슷하다는 말로 얼버무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2005년에 역시 독일 영화인 굿바이 레닌을 표절해다는 의혹 때문에 시끄러웠던 강큰가족처럼 우연의 일치라기엔 소재부터 주제까지 겹치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한 게 너무 뻔뻔해 보여 놀라울 지경입니다. 성북동 만년백수 나온다. 신청곡은 오늘도 변함없이 빙글빙글입니다. 암호입니다. 타인의 삶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좋은 말을 해주는 게 꺼려지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이 영화가 7번 방의 선물보다는 나았습니다. 제가 신파를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웃사촌은 굳이 정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도 유머러스하게 시대상을 환기하면서 당대에 그렇게 공공의적으로 불리던 빨갱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인간의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임창정 씨의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스카우트와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는 반면 이웃사촌은 소재의 측면에서 스카우트와 달리 비겁하고 치사한 영화라는 비판을 부를 소지가 다분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오달수 씨가 의식을 연기한 게 묘수였습니다. 주로 코믹한 역할을 하던 배우라 180도 달라진 캐릭터를 연기한 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쌓은 이미지와 외모 덕분에 의식이 더 인간적인 캐릭터로 어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년 전의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에 따라 정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친구가 완전 물건이야. 철저하게 이식 그림자 되는 거다.